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과제로 나아갔던 네이버 폼 양식들 있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사용하게 될 자습실, 학위 시습실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촬영을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지용의 비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반번호 이름 적으면 되고요. 1, 2연, 3, 4연, 5, 6연, 7, 8연. 네, 연 내용을,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3년에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려 세우고 이 부분에 해석 두 가지를 쓰는 게 1차시 과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들었으면 다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2년의 내용은 돌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서 비 내리기 직전의 모습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3, 4년의 내용은요. 어때요?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5, 6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여울을 이루어 여러 갈래로 흐르는 모습을 뜻합니다. 여기 적혀 있죠.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비가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뜻하고요. 7, 8년 같은 경우에는 빗방울이 여기 멎은 것 같았어. 멎은 것 같았는데 다시 새삼 돋는데 새삼 다시 흐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7, 8년의 내용은 빗방울이 멎은 듯 하다가 다시 소란스럽게 붉은 잎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라고 선생님이 정리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생님이 저번에 필기해준 내용에 따라서 멎은 듯 했던 빗방울이 나뭇잎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3년에 여기 3년 내용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여기 두 가지 관점 이렇게 툭툭툭 이러한 모습에서 빗방울이 튀어 오르는 모습을 산새 꼬리에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그쵸? 두 번째는요. 빗방울이 산새 걸음걸이와 같다 라고 해서 종종거리며 바쁘게 비를 피하는 우리 학교 종소리 비를 피하는 산새의 모습을 뜻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2차시 과제 볼게요. 2차시 과제는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인데요. 문학의 4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서정, 서사, 극, 교술. 서정은요, 시문학을 뜻하고 서사는 소설을 뜻한다라는 거. 극은 드라마, 영화, 시나리오를 뜻하고요. 교술은 여러분들 교훈을 주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 있죠. 그걸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품에서 작가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간단하죠. 절제하면서 표현한다.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 정지용은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라는 거. 세 번째, 화류적 표현이 무엇인지 써라. 라는 건데요. 화류적 표현은 무성물, 이러한 무성물들을 감정이 있는 유성물처럼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인화는 사람만, 인자가 사람 인자죠. 사람만 뜻하는데 여기 화류적 표현은 동물의 모양새를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소란이 밟고 간다 라는 모습을 통해서 화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를 정리할 때 작품의 특징 2가지. 이것도 선생님이 필기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으로 묘사하였다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되게 시행이 짧아요. 몇 자 안 돼요. 그래서 간결한 시행으로 감각적인 묘사를 하였다는 거. 세 번째는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표현이 된다. 그냥 비 내리는 모습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지 여기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감정,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2차시 과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 나왔던 과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복수 정답인 문항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 화자의 격한 감정이 표현되었다라는 선택지입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이 뭐였어요?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격한 감정이 표현되었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하나 더 볼게요.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 보면 뭐 붉은 잎, 흰 물살과 같은 색깔, 시각적인 이미지는 나타나지만 이거와 무언가가 대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른 선택지도 같이 볼게요. 여백의 미가 드러나 있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간결한 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백이 잘 드러나고 있죠. 다양한 비유가 나타나 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비 내리는 모습을 산새 걸음걸이에 나타내기도 하고 이 물살의 모양을 뭐 손가락 펴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이 빗줄기가 잎을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식의 비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것까지 잘 나타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 이거 선생님이 지금 부연 설명 달아놨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하는 거다. 답은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이 시에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역시 복수 정답입니다. 자, 리듬감을 한자어로 바꾸면 뭐예요? 운율입니다. 운율을 나타내는 거 보면 정답은 1번과 6번.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해주고 싶어서 선택지를 6개나 넣어놨어요. 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은 뭐냐면 통사가 여러분 문장입니다. 문장을 통사라고 하고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뭐 통사론, 문장론이라고 하면 같은 말이에요. 문장인데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다라고 해서 식구가 반복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지금 식구가 반복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얘들아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네.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인을 고르는 게 아니라 리듬감을 형성하지 않는 요인을 고르는 건데 문제를 잘못 냈네요. 근데 우리 1학년 친구들 다 잘 할 수 있죠.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시에서 그럼 우리 반대로 답을 정하면 되겠죠. 이 시에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인은 이렇게 2, 3, 4, 5 4개입니다. 보면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는 간결한 시행이고요. 압축적 표현, 비가 어떤 형식으로 내리고 있다. 이 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압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 한번 볼게요. 종종다리 까칠한. 얘들아, 음성 상징어가 뭐야? 여기서 적어볼까?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자는 소리 성자예요. 소리를 나타내는 거. 의태어, 태자는 행동. 여러분들 태도라는 이야기 쓰죠.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종종다리 까치랑 총종종종종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했고요. 자, 두연 이렇게 각 연이 이행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 3, 4, 5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 시의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문제를 잘 보세요. 화자가 보고 있는 화자의 시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붉은 나뭇잎. 이 뭐예요?
잎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소란이 밟고 지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갈갈이 편 손가락. 지금 화자가 이렇게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이 손가락을 통해서 물줄기가 흘러가는, 여러 갈래로 흘러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세 번째, 여울져 흐르는 물살. 비 내리고 나서 그 물살 자체를 보고 있고요. 네 번째, 소소리 바람. 소소리 바람은 굉장히 매서운 바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사실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가볍게 냈거든요. 조명효과, 촬영기법, 음향 삽입, 카메라 동선 등을 생각해서 영상물을 계획해라 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 하고 있는 문학과 매체를 융합한 수업입니다. 실제로 해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학교 와서 해보면. 자, 조명 효과는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과제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뭐 일부러 조명을 좀 어둡게 한다거나 아니면 의외로 어느 부분은 밝게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게 사건은 아니죠. 서정시기 때문에. 자, 이 비 내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은 어두침침하게 해가지고 대비를 시켜라 라는 등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명 자체가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요. 부분적으로 근접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거 이렇게 빗방울이 탁탁탁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붉은 나뭇잎 등을 근접으로 촬영할 수도 있겠죠. 자, 음향 삽입. 감각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음향을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비 떨어지는 소리를 내도 되고 아니면 바람 휘몰아치는 소리를 삽입해도 되겠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 변화 양상에 주목해라. 자, 이 작품은 선생님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선 전개 방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내리기 직전의 모습에 빗방울 떨어지다가 이렇게 5갈래, 여러 갈래로 흘러가다가 멈춘 것 같은데 다시 내리는 이러한 시간의 변화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시고요. 카메라는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카메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화자가 뭐 어디 장소 갔다가 이 장소 갔다가 저 장소 갔다가 하면서 시를 쓰진 않았어요. 이거 시선만 그냥 움직여요. 비 내리는 모습 봤다가 멈춘 모습 봤다가 흐르는 모습 봤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 봤다가 이렇게 시선만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화자가 뭐 특별히 어느 장소에 이동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물로 만드는 것까지 계획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차시에 걸쳐서 여러분들 학습활동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다음 작품으로는 산포 가는 길이 있어요. 산포 가는 길 황석영의 작품인데 서사갈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정갈래 B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산포 가는 길 학습을 하고 역시 우리 해왔던 것처럼 네이버 폼 양식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이 B 작품도 그렇고 그 뒤에 상포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지만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의 분위기나 그 당시의 인물의 감정을 이입해서 문학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선생님도 이 시대에 태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경험으로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작품이나 이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몰입을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과 소통을 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방금 밥 먹고 촬영을 하느라 조금 숨이 찼네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